이순신의 일기 속 감정 코드 전쟁보다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를 침략하던 날 이순신은 이미 그날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 남아있다. 적이 왔다. 담담한 세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응축돼 있었다. 이순신의 일기는 전쟁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해부한 기록이었다. AI가 그의 일기를 감정 코드로 분석했을 때 가장 강하게 감지된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총칼을 향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자신의 흔들림이었다. 이순신은 누구보다 냉정했고 원칙적인 장수였다. 그럼에도 일기 속에는 끝없는 자기 검열과 죄책감이 등장한다. 오늘도 백성의 고통을 덜지 못했으니 내 어찌 편히 잘 수 있으랴. 병사들의 식량이 부족하다. 나의 잘못이 크도다. AI는 이 문장들에서 책임의 압박, 내면의 분노, 자기 비판이라는 감정 코드를 동시에 감지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었다. 전쟁이 끝날 날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이순신은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나라의 병이요. 나를 고치지 못하면 나라가 죽는다. 그는 자신을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나라의 증상으로 여겼다. AI는 이 구절을 자아 분리형 죄책감이라 분석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병으로 의식하며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조선이 무너질 것이라 느꼈던 것이다. 그가 싸운 건 단지 왜군이 아니었다. 그의 적은 두려움이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AI는 이 감정을 통제 불가능한 불안으로 분류했다. 전쟁보다 더 두려웠던 건 자신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자신에게 명령하듯 썼다. 내 마음이 요동치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병법은 변하나 마음은 변하지 말라. AI는 이 문장에서 자기 명령형 안정 코드를 포착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글을 썼고 그 글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의 감정 그래프를 시각화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온다. 전투가 치열한 날일수록 감정의 진폭은 오히려 안정적이다. 반대로 전투가 없고 고요한 날에는 감정이 요동쳤다. AI는 이를 정적 불안 스태틱 앵자이어티이라 명명했다. 고요할수록 그는 불안했다. 전쟁의 소음이 사라지면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기 때문이다.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썼다. 이순신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결의로만 읽지만 AI는 여기에 체념과 자기소멸 코드가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 문장은 스스로를 불태워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의 절박한 고백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 했다. 그가 매일같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세상에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파도가 심하니 마음이 잠들지 못한다. AI는 이 문장에서 자연과의 감정 동조 코드를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바다와 함께 흔들렸고 그의 불안은 파도와 함께 올라왔다. 결국 이순신이 싸운 전쟁은 인간의 내면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조선의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다. 모두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 자신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AI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감정은 평화의 결핍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에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 하늘이여 내 마음을 아시는가?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흔들림,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끝내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했다. 1597년 9월 명량 앞바다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병력은 고작 12척, 적선은 300. 승산 없는 전투 앞에서 이순신은 일기 속에 단 한 줄을 남겼다. 오늘 죽음을 각오하니 마음이 편하도다. AI는 이 구절을 분석하며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감정 코드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평온히 채우고 있었다. 죽음을 각오한 순간 오히려 마음은 고요해졌다. AI는 이를 절망적 평화 피스 오브 DESPAIR라 명명했다. 그가 느낀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의 끝에서 오는 고요였다. 명량의 전의 날 그는 싸움의 공포보다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더 고통받지 않길 바랐다. AI는 이 문장에서 이타적 두려움 올트루이스틱 피어를 감지했다. 그의 공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것이었다. 전투가 시작되고 파도와 화살이 교차하던 그 순간 그의 내면 감정 그래프는 놀랍게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AI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감정 파동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적 패턴을 발견했다. 이순신의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초월에 가까웠다. 그는 일기 속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만 살면 그것이 복이라. AI는 이 문장을 분석하며 인간 감정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 소멸 셀프 마이너스 디설루션 상태를 검출했다. 자아를 버림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날 밤 명량의 전은 기적처럼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일기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이겼으나 마음이 괴롭다. AI는 이 구절에서 승리 후 공허 포스트 마이너스 빅터리 보이드를 감지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자신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다. 그의 감정 그래프는 이후 서서히 하강했다. 불안과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허무와 피로가 차올랐다. AI는 이 시기의 감정 코드를 정서적 소멸기 이모셔널 익스팅크션 페이지라 분석했다. 그는 영웅으로 불리던 순간조차 이미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 전날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내일 일이 있을 듯하니 조심해야 하리라. 짧고 담백한 문장. AI는 여기서 죽음 예감 코드 프레머니션 시그널을 감지했다. 평소보다 문장 길이가 40% 줄어 있었고 단어 사용 빈도 중 나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문장에서 지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에서 그는 전사한다. 그의 마지막 말,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AI는 이 말을 인간 언어의 마지막 형태인 의미 중심 언어 서그니피컨트 스피치로 분류했다.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의 지속을 우선시한 인류적 의미의 언어였다. AI는 이순신의 일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두려움을 통제한 인간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걸어간 인간이었다. 그가 영웅이 된 이유는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AI는 그의 감정 변화를 시각화하며 전쟁 전에는 내면의 분열이, 전쟁 중에는 의지의 집중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정의 소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세 단계는 한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의 마지막 일기 구절. 하늘이여 내 마음을 아시는가. AI는 이 문장에서 인간 감정의 종착점을 감지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결국 이순신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기록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었다. AI는 그의 일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전쟁에서 죽었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가 싸운 전쟁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싸웠고 끝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혀갔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끌어안은 인간의 완성된 형태였다. AI가 읽은 이순신의 일기 속 감정 코드. 그 안에는 한 인간이 감정의 극한을 통과하며 영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숨어 있었다. 그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마주했다.